명언 영어 가운데에서 유머 재치편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I think my husband is having an affair with his secretary because I would find lipstick on his shirt covered with whiteout. 나는 남편이 자기 비서와 불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남편 셔츠에 수정 테이프로 덮은 립스틱을 발견하곤 했기 때문이다. 웃자고 하는 유머죠. I think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는 절로 온 거죠. My husband is having.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얘기죠. 이 현재 분사는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의미상의 목적어 an affair. 부적절한 관계. 그런 거죠. 불륜. 그런 관계에 있다고 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부사어 전명구 with his secretary 자기 여비서와 부적절한 관계 love affairs 그런 거죠. 그런 개념의 불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because 부사절 오는 거죠. because I would find 뭔가 과거에 불규칙적으로 일어났던 일, I would find lipstick. 립스틱을 발견하곤 했기 때문이다. On his shirt, 전명구, 자기 셔츠에 묻은 립스틱을 발견하곤 했기 때문이다. 근데 covered with whiteout. 하얗게 지워버리는 거. 우리로 얘기하면 수정액, 수정 테이프 이런 개념이 영어로는 whiteout. 하나의 명사어로서 whiteout. 복합 명사로 발전된 whiteout. with 전명구죠. 수정액으로 cover된. 이 covered는 분사 구문 동사에서 과거 분사로 변신되어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러한 having은 현재 분사로서 형용사로 이렇게 분사 구문은 과거 분사로서 부사어로 수정액으로 덮여진 자기 셔츠에 있던 그 립스틱을 발견하곤 했기 때문이다. 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비서들이 뭔가 수정 테이프를 이렇게 하는 작업을 역시 립스틱 이 묻은 셔츠에도 했다는 재미있는 설정을 하고 있는 게 좀 특별해 보이네요. I think my husband is having an affair with his secretary because I would find lipstick on his shirt covered with whiteout. 그래서 주인 동사 있고 목적절 내에 종동사 하나, 부사절 내에 종동사 두 개, 변신 동사로서의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분사 구문으로서 부사어, 전명구 하나, 둘, 세 개 나와 있죠. 빨록파 밑줄 영어 다 반영하고 있는 예문인 거죠. 그래서 사장과 여비서, 아이젠하워와 여비서 이렇게 그런 연문이라고 그러는 거죠. 연문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세상에 가장 미련한 남자나 여자는 자기 주변에서 생업과 관련해서 연문, 스캔들을 일으키는 경우인 거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사업가든 누구든 간에 바보 같은 짓은 가능한 한 안 하시도록 하는 게 삶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In the midst of life, we are in debt. 삶의 한가운데에 또 우리는 빚의 한가운데에 있게 되기도 한다. 이 midst는 middle, 중앙, 한가운데 이런 개념의 조금 구어체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죠. in the middle,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가 어떤 가운데냐? of life, 전명구. 뒤는 전명구 형용사어, midst를 꾸며주는 형용사어. 앞의 전명구는 부사어. 영어 별거 아니죠. 전명구들로 형용사 부사만 적절히 만들어 쓸 줄 알아도 5분의 1은 영어 잘한다, 이렇게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뒤에 있는 we are in debt. 빚 가운데에 있는 상태이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보어 자리에 온 형용사는 전면구 형용사다. 빛의 한가운데. 삶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건 결국은 빛의 한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현실의 참모습이다. 이렇게 좀 관조적인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600만 자영업자가 있다고 하는데 빚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또 그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들 빚이 없는 순수한 순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없겠죠. 신용카드도 실제로는 빚이죠. 그걸로 쓰고서 안 갚으면 빚을 안 갚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삶의 한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빚의 한가운데 있다는 얘기다. 아주 적절한 표현을 오늘 또 해주고 있네요. In the midst of life, we are in debt. If the Romans have been obliged to learn Latin, had been obliged to learn Latin, they would never have found time to conquer the world. 만약 로마인들이 라틴어를 배우는 것이 의무화되었었다면 세계를 정복하러 갈 시간을 결코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이네 시인으로 또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if 조건절 가정법이라고 그러죠. had 플러스 pp. 그러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할 때 하는 거. 그러면 주절은 would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이렇게 거의 공식처럼. 우리말도 그런 거죠. 되었었더라면 했었을 텐데 이런 건 거죠. 그래서 학교 문법은 시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실용적으로 영어를 이해할 때에도 도움이 되라고 해준 거였기 때문에 문법 때문에 우리나라 영어는 망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나는 문법을 다 아는데도 회화 못하잖아. 실제로 그 사람은 영어 문법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개를 주워들어서 시험 문제 몇 개는 풀었을지 몰라도 그리고 문법 용어들은 다 들었을지 몰라도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였었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주어들은 풍월만 가지고서 난 문법은 다 한다 하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골프를 하든 수영을 하든 자전거를 타든 활을 쏘든 그 세계에 있는 규칙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비록 한국말을 잘해도 한국말은 한국의 언어 문법은 잘 모를 수는 있죠. 모국어여서 가능한 일이지 영어는 절대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모국어는 말하자면 오른손잡이로 태어나서 오른손을 잘 쓰는 건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부득이 왼손을 잘 써야 된다. 그게 영어인 거죠. 비원어민으로서 아무리 잘해도 오른손만큼은 되지 않죠. 모국어만큼은 되지 않는 게 비원어민의 숙명이죠. 그래서 발음 문제에 대해서 또 꼬투리 잡으면서 너는 발음이 왜 현찮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이거는 양날의 칼인 거죠. 이 영어의 발음이 원만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한국어 실력은 의문에 쌓여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음에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홍콩 사람은 광동어스러운 영어, 인도 사람은 좀 인도 언어의 습성에 젖어든 영어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민이 또 일본 사람은 일본어스러운 마구도나루도 맥도널드 발음책이 없는 언어의 비원어민의 숙명 그런 거여서 언어는 내가 쓸 수 있을 만큼만 할 수 있으면 최상의 효과인 거죠. 그 이상 잘한다. 그러면 동시통역 할 수 있는 쪽으로 일을 가시는 게 좋고 지나치게 영어를 잘하려고
그래서 폼을 재보려고 한다. 비효율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실용적으로 쓰시기에 부족한 영어만 이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며, 또 삶의 지혜가 많이 묻어나 있는 영어의 명언들 중에는 영어에서 온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도 벌써 실제로 이 세상의 명언으로 치자면 뭐 몇십만 개의 명언이 있겠죠. 그걸 저는 날마다 고르고 정선해서 이렇게 저 나름의 명언집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계속 조건절 내에서, 부사절 내에서, 부사로 쓰인 절 내에서의 주어는 the Romans, 로마인들이 had been obliged to learn Latin.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동사용법을 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had, 종속절 내의 종동사, 말하자면 핵심 동사죠. 그에 따르는 형용사로 기능하는 과거 분사, 그런 상태에 있었더라면, 근데 비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의미상에 다시 보어를 가져오는데, 그 보어가 또 과거분사형인 거죠. 의무화된 상태를 가졌었더라면 그런 거죠. 그런데 이 obliged 역시 동사 출신의 과거분사이다 보니까 의미상의 목적어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to learn, 배우는 것에 대한 의무화를 갖는 상태. 이 learn이라는 변신 동사에 역시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의미상의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라틴어를 배우는 것을 의무화된 상태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었더라면, 이런 거죠. 그래서 원래의 메인 동사, 주 동사 다음에 온 변신 동사, 또 그 변신 동사의 다음에 온 변신 동사, 그 변신 동사의 목적어 성분으로 갖는 다시 변신 동사, 그 변신 동사의 결국은 목적어. 이렇게 영어는 주어 있고, 그다음엔 그 주어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동사어 다음에 목적어 성분, 동사어 다음에 목적어 성분, 동사어 다음에 목적어 성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 물론 여기서는 비동사가 왔기 때문에 빈 다음에는 보어로서의 그 형용사적 과거 분사가 됐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오묘한 동사의 기능의 변신들을 딱 눈에 들어올 수 있으시면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계신 건 거죠. 그래서 The Romans have been obliged to learn Latin. They, 이제 주어가 나오죠. 그들은, 로마 사람들은 would never have found, 발견하는 상태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주인 동사 have, 그 동사의 보어 형용사, 형태는 과거분사.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목적어가 있는 거죠. 시간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질 것이다. 이제 문법적인 설명을 하다 보니 굳이 자연스럽지 않은 한국어 해설을 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해설자라면 또 불가피하다는 것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 시간은 또 무슨 시간이냐? to conquer, 정복할 시간. 이러한 부정사는 형용사적 부정사. 역시 동사 출신의 변신 동사이다 보니 목적어가 있죠. The world, 세상을 정복할 시간. 그것을 발견하기가 결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동사는, 영어는 동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화려한 동사의 변신들을 봐내시는 게 영어의 핵심적인 이해 부분이다. 숙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If the Romans had been obliged to learn Latin, they would never have found time to conquer the world. I think that success is
having fun. 나는 성공이 재미를 갖는 거, 재미를 발견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한다. 재미가 있는 거,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브루노 마스. 중세 시대에 종교적인 이유로 처형을 당한 사람의 얘기로 보이네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기독교, 카톨릭이 그다지 재미를 발견할 수 없었나 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이는데, I think 주인의 주어 동사, 생각하는 대상, 목적물은 뭐냐 하면, 생각의 대상물은 I think that success 성공이라는 것은 is having fun. 여기서의 having은 have 동사가 동명사화돼서 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보어 자리에 온 명사,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목적어 있는 거죠. fun, 재미를 갖는 거. 우리말로 상당히 어색하죠. 그가 추구하는 것이 재미가 있을 것, 그것이 성공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주어, 비동사, 보어로 쓰인 동명사적 용법인 거죠. 그래서 이 that 절 전체가 목적어 절 내에 정동사, 변신동사로서의 목적어. 영어 참 단순한 구조 속에서 온 세계의 정보가 영어로 저장되고 활용되고 소통되고 그러고 있죠. I think that success is having fun. I think women are foolish to pretend they are equal to men. They are far superior and always have been. 나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취하는 거는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여성은 훨씬 더 뛰어나고 남성보다 항상 그래 왔었다. 이런 얘기죠. 아주 좋은 얘기네요. I think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물이 바로 전 문장에서는 that이 있었죠. 그래서 전 문장과 대비를 해보면 I think that 목적어 절이 있었는데 success is having fun. 다음 문장에서는 I think women are foolish. 나는 여성이 어리석다고. that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I believe, I think 다음에 that를 포함하는 목적어 절이 올 거냐 그냥 올 거냐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모르면 마음대로 써도 이해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영어에 대한 우리의 자세의 기본인 거죠. 기본 문법 구조 속에서 모호한 부분은 기본만 충실해서 하면 소통에 전혀 문제 없다. 쫄지 마라,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얘기네요. Think women are foolish. 어리석다. To pretend. 뭐뭐를 가정하면, 뭐뭐인 채 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부사어로 보시면 되겠네요. foolish를 꾸며주는 부사어로 보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그냥 부사어로 보셔도 되고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부정사는 다시 목적어 절을 갖죠. 목적어가 절상태죠. They are equal. 자신들이 동등함을 가정하면 그런데 부사어로서 to만 남성들과 동등한 채 하면 그거는 foolish 어리석은 것이다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They are far superior. 그들은 훨씬 더 뛰어나다. 남성들보다 더 뛰어나고 always have been. 늘 그래 왔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성에 대한 극찬, 여성 찬미가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은 여성들께서는 꼭 한 번쯤은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특히 자존감이나 경쟁의식 이런 게 좀 부족하면 경우엔 꼭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I think women are foolish to pretend they are equal to men. They are far superior and always have been. 모든 사람들이 주말이면 산으로 들러 취미활동으로 다니는데 사실 저는 이 명언이 좋아서 또 빨록파 밑줄 영어 습득법을 통해서 영어를 접근해 보는 거에 대해서 날마다 증명해 보이는 게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는 바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목 놓아 주장하고 있는데 믿으시고 따라오시고 제가 제시하는 바로 가능 영어의 몇 가지 원리 이해해 주시되
어려우시면 유튜브에서 이계양 아줌마 두 검색어를 함께 넣으셔서 2시간짜리 동영상 보시면 이 모든 영어, 명언 영어, 비즈니스 영어, 각종 전문 영어들 다 접근 가능하시니까 영어로 가는 사다리다. 영어라는 높이에 올라가는 사다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계양 저를 밟고서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I used to be indecisive, but now I'm not so sure. 나는 전에 우유부단했었는데 지금은 잘 확신이 없다. used라는 게 하나의 조동사 느낌으로 오는 거죠. 글이 되었었다. 그런 쪽으로 익숙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냥 주인 동사 역할을 하는 부분은 비동사. 하지만 문법은 핵심 구조는 문법 규칙은 어겨선 안 되기에 used라는 게 과거형 동사로서 주인 동사로서 자리하고 to be는 부정사어로서 모습은 딱 문법에 전혀 어긋나지 않게 하고 있지만 기능상으로는 used가 조동사적인 어감을 갖고 be indecisive. decide 그러면 결정하다. 그런 거에 형용사어 decisive 거기에 부정의 접두어가 붙어서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결정적이지 못한 예를 들어서 결정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indecisive 우유부단 했었는데 but now 지금은 I'm not so sure 잘 확신이 없다. 웃자고 하는 유머 잉글리시이긴 한데 전에도 우유부단 했는데 지금도 잘 확신을 못 갖는다 그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고 있는 유머러스한 표현이다. 우리가 비원어민이니까 이 영어를 보려고 이해하지만 원어민적인 느낌으로 보면 저 사람 우유부단하긴 하네 이런 느낌을 주는 정도의 표현인 거죠. I used to be indecisive, but now I'm not so sure. 우유부단하기는 매 한 가지인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It usually takes more than 3 weeks to prepare a good impromptu speech. 괜찮은 즉석 연설을 준비하는데 대개 3주 이상 걸린다. 역시 유머 영어의 대가, 명언 영어 작가로서의 완전히 맏형 정도에 속하는 분이 마크 트웨인이죠. 그래서 it usually takes more than 3 weeks. 통상 3주 이상이 걸린다 이런 소요된다 이런 얘기죠. it 가주어 그다음에 진주어 나와 있고 실제 주인공은 여기 있죠. To prepare a good impromptu speech. 아주 훌륭한 즉석 연설을 준비하는 그거는 3주일 이상을 소요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는 전치사고 3 weeks는 명사로서 전명구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takes의 목적어는 3 weeks이고 그거를 기능적으로 이렇게 부사어 more랑 전치사어 플러스 명사 구조를 갖고 있기는 하다. 보다 더 걸린다. 보다 더하다 이런 느낌을 주지만 실제 목적어는 3 weeks. to prepare 부정사의 명사정용법.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목적어 달고 오죠. 훌륭한 즉석 연설을 준비하는 데에 3주일 이상이 걸린다. 통상 대개. 말은 그런 거죠. 즉석 연설이라는 게 즉흥 연설 1분 스피치, 3분 스피치 이런 걸 준비하는데 3주 이상 걸린다. 유머 영어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도 이렇죠. 앞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그래도 한 말씀 해야 된다 했을 땐 벌써 3주, 2주, 1주 전부터 그때 무슨 일이 얘기를 해야겠다는 게 사실 머릿속에 계속 맴돌죠. 재치 있는 사람이라면
그다음에 대응 능력이 있는 사람은 미리 그렇게 긴장 관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 얘기 저 얘기 그 얘기 해야겠구나. 사람은 다 원래 그런 거죠. 부부싸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응전을 해야겠다. 따져야겠다. 그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딱딱 나오게 되죠. 긴장은 사람의 생존에 유익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긴장과 거기서 오는 대응 능력을 믿으시면서 영어도 계속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자면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는 명언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도 좋고요. It usually takes more than 3 weeks to prepare a good impromptu speech. 이 impromptu가 어려운 단어로 느껴지시면 1 minute speech, 3 minute speech, table speech 이렇게 자신이 가공해서 쓰셔도 좋고요. 이 used to 용법이 또 나왔네요. 그래서 I used to sell furniture for a living. The trouble was it was my own furniture가 생략된 거겠죠. 그래서 나는 뭐뭐 하곤 했다. sell furniture. 가구를 팔곤 했다. for a living. 생계 수단으로서. 부사적 전면구인 거죠. 생업으로 가구를 팔곤 했다. The trouble was, 문제는 뭐였냐 하면 it was my own. 그것이 그 가구가 my own furniture. 내가 실제로 쓰던 가구, 가게 도구, 집기였었던 데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웃자고 하는 얘기. 그래서 주인 동사 trouble was 해놓고 다시 it was my own. 내 지방 가재도구였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세상은 참 이상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유용성에서 떨어져도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 구독자가 200만, 300만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또 게임도 삶에 유익한 도구이자 채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 같은 실용주의자는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늘 저의 명언 영어 해설은 페이지 뷰가 5분, 7분 이런데, 게임 해설은 몇만 명이 달라붙어 있기도 하고, 생방송의 경우에 또 페이지 뷰는 클릭 조회수는 막 200만, 때로는 노래 같은 경우는 2억, 5억, 20억 올라가죠. 사람은 실용성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걸 빨리 받아들여야 삶에 성공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런 거죠. 사업적으로는 if voting changes anything, they'd abolish it. 정말 투표가 어떤 것을 바꾼다면 그 친구들은 투표제도를 없애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죠. 가정법으로 쓰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voting, 투표라는 것이 changed anything, 뭔가를 변화시킨다면 they'd, 정치인들은 abolish it, 그걸 투표라는 제도를 폐지해버렸을 것이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죠. 실제로 투표제도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죠. 이 인터넷 시대에 즉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헌법 개정이든 선거구제 조정이든 다 그런데 투표제도를 유지하는, 기존의 투표제도를 유지해서 가끔씩만 할 필요가 있느냐, 지방의회 의원을 두는 게 바람직하냐, 그런 얘기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죠. If voting changed anything, they would abolish, 그걸 폐지해 버렸을 것이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감사드립니다.